오늘장 리뷰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프리뷰 해봅니다. 절대전략이고요. 신한금융투자 금정지점의 손영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오늘장 한마디는 우신사, 우리도 신고가 사수하자로 한번 다소 개인적인 염원까지 실어가지고 정해보았습니다. 네, 아마도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였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원이 아닐까 살짝 예측을 해보는데 맞나요? 어떤 의미죠? 네, 뭐 말씀하신 부분 일단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뉴욕 증시가 경기지표 호조로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눈치 보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였던 대형주 위주 외국인 매수세 강화가 이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코스피가 다시 신고가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좀 더 큰 그림에서의 시장 흐름 또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2019년 40%대의 큰 폭의 이익 감소 이후에 2020년부터 장기간의 높은 이익 추세가 예상되는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향후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전망치의 일부 하향 조정 가능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증시 상승 여력이 상당히 확보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어떤 낮은 배당 성향이나 높은 이익 변동성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한계점 등 상단을 제약하는 요소들은 느리지만 완만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글로벌 대비해서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이 상승론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급등으로 인해서 코스피 퍼의 레벨이 15배까지 상승했지만 지금은 13배 수준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익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무리 보수적으로 접근해봐도 연중 전 고점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지금 차장도 그렇고 전반적인 증권가의 레포트를 쭉 읽어볼 때도 3월 달에는 좀 신중하자, 기다리자 이런 의견이 많았다면 4월 달 들어서는 좀 자신감 있는 모드로 적극적인 모드로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곧 신고가를 기록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나요? 네, 오늘장 체크 포인트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미국장 최고치 기록에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오전 중 상승폭 일부를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기 회복 시그널이 뚜렷하긴 하지만 아시아 증시는 실적 시즌 진입을 앞두고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오가 조금 지난 시점을 기점으로 살짝 반등을 했지만 아무래도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부터 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행되는 한편으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 건설주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증시를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술주 중심의 어떤 서비스업이라든지 반도체 중심의 전기전자 업종 집중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이나 서비스, 통신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철강 금속이나 운수장비, 의료정밀 업종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의 약세를 좀 보였고요. 통신이나 IT 하드웨어, 제약주가 좀 낙폭을 키우는 내일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업비트 운영하는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추진 속에 암호화폐 관련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육박한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고용, 서비스업 지표, 미국의 지표 회복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이나 특징 종목 관련한 부분인데요. 비트코인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8%대 지분 보유한 카카오가 4만 원 이상 상승을 했고요. 하나투자증권 역시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 LG전자 외국인 매수 속에 나란히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글로벌 주택 경기 호조, 페인트 관련 원재료값 상승하면서 노루 페인트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현재 제약주 심리가 많이 악화된 가운데 모처럼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 관련해서 휴마시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와 같이 이제 두나무 관련주들 역시 코스닥에서도 초강세를 보인 상황에서
애니 능률과 같이 어떤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끝으로 지금 금액 기준 외국인 순매수 1위는 카카오가 차지했고요. 2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반면 삼성 SDI 경우에는 560억 원 이상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를 가장 많이 담은 반면에 현대바이오와 시젠 매도 상위에 자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삼성 SDI를 또 많이 팔고 LNF는 코스닥에서 많이 사고 이러니까 수급의 종목을 봐도 요즘에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내일장에서 뭘 봐야 될까요? 내일장 체크포인트 역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단기 변곡점이 되어줄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는 수요일에는 국내의 중요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3월달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3월 수출에서 보시면 양호한 대외 수요, 그리고 경기 민감 업종의 수출 증가 모멘텀이 뚜렷했던 것을 이미 확인했던 바 있기 때문에 대외 정책과 실적 모멘텀이 같이 받쳐주는 이들 업종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의사록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 3월달 FOMC에서 성장과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경기를 바라봤던 만큼 연준 위원들의 경기 및 물가, 통화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정도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보궐선거 역시 결과에 따라서 건설이나 건자재 업종 등은 차익 실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2분기 투자 방향성에 대한 고민인데요. 지난 1분기 동안 한국 수출에서는 선박,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의 어떤 가치, 경기 민감주 우위 국면이 이어졌었는데요. 최근 반도체주 강세는 반가운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기술, 난테크 주식들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민감주 트레이딩을 이어갈지 아니면 성장주와 한국 증시 자체에 대한 비중을 늘려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3월 ISM 제조업 지수 198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아직 2%도 채 되지 않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이제 시사하는 것은 미국 기업 이익 상향 가능성이 더 남아 있다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제조업 영향을 더 많이 받긴 하지만 어쨌든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기 민감 업종, 전기차, 반도체가 이제 실적 개선과 바이든 정책 수혜의 교집합인 것 같고요. 금리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고 민감 산업들 이익 모멘텀이 양호하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이들 업종의 수익이 양호할 것을 전망하지만 이들 업종의 수출과 실적 개선 기대가 주춤하는 시점에서의 성장주 진입은 이미 늦었을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장기적으로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요약하자면 가치 민감주 트레이딩은 2분기에도 유효하되 기존 시장을 이끌었던 성장주로의 전환을 대비해서 이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이분법적 논리로 딱 한쪽만 사자 이런 의견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차장님도 일정 부분의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이 두 종목군을 잘 아울러 보자. 여기에서 또 수익을 찾아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만나기 전까지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까요? 내일장 전략 알려주세요.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2020년 있었던 네 번의 어닝 시즌은 결론적으로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아진 눈높이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어닝 시즌이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다가올 1분기 어닝 시즌,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6개월 전만 해도 이제 170조 원 수준이던 2021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현재 190조 원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장비 부분을 제외하면 지금 나머지 업종이 14조 원 상향 조정을 겪었다는 뜻인데 이익 규모 순서로 지금 화학, 철강, 해운, 디스플레이 증가폭이 좀 높았습니다. 특히 올해 사상 최대치가 예상되는 업종은 아무래도 은행, 화학, 전자부품, 인터넷 게임, 건설, 음식료 업종 등인데요. 1분기 실적 시즌은 달성 가능성, 한 해의 영업이익을 달성 가능할까, 달성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특히 1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기저효과로 인해서 증감률만으로 업종 간 변별력을 찾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저효과의 정도 그리고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가지 기준을 기점으로 종목을 좀 선별해 봤는데 첫째로 이제 그 영업이익 증감률이 40% 이상 그리고 최근 5년 평균 이상 그리고 작년 4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빈도가 높았던 종목 중에서 관심 종목을 좀 추려보면
한국금융지주, 신세계, LG이노텍, 카카오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선제적 매수로 단기 차익 또한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타픽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포스코 케미칼, 이녹스 첨단 소재의 지속 보유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신규로 세로닉스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LNF가 이제 신고가 부근에 다시 접근을 했는데요. 2차 전지의 경우는 소재 주식들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판단으로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탑픽으로 선정해 있지만 LNF를 사자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LNF의 지분을 30%가량 들고 있는 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지금 플라스틱 사출 성형하는 기업이고요. LG전자를 고객사로 삼으면서 어떤 LG전자의 가전사업부 실적 상승으로 그간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제 향후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레벨을 이제 이 태양광 사업 부문 LNF의 지분을 들고 있는 지분 가치 변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 수 같은 경우가 좀 제일 문제가 되는데 대주주 지분을 제외하면 거래 주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매수보다는 분할로 이제 차츰차츰 담아 보시면 분명 이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규로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LNF가 사고 싶은데 이 종목은 2차 전지 다른 종목군들 대비로 상당히 좀 강하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간접 투자 그 대안으로 세로닉스를 주시는 건가요, 그럼? LNF를 매수하는 것에 있어서도 크게 이제 뭐 이견이라든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상승폭 그리고 이제 상승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금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세로닉스를 매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많이 고민하시는 흔적이 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지난주에 신규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10% 이상 크게 수익 나서 저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위쪽으로 갈 이유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 여러 차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내일 아침에는 삼성전자 실적도 봐야 되고요. 또 보궐선거 투표는 오전 6시부터입니다. 미리 투표하시고 또 시장 여유롭게 준비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